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4회 생산 1급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강밖에 안 남았죠? 2강 정리 다 끝나고 나면 바로 물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생산보다 물류 시험 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생산하고 물류 정리 다 끝나고 나면 인사 들어갈 거고요. 생산, 물류, 인사 끝나고 나면 물류관리사하고 유통관리사에 필요한 용어 정리부터 시작해서 기본 상식 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 되면 물류관리사하고 유통관리사도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부분들은 참고로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오프라인 강의하고 지금 연결해서 ERP 강의 올리는 게 좀 주가 되다 보니까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제가 ITQ하고 커말을 좀 올리고 있죠. ITQ하고 커말도 지금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 커말 정도는 좀 컴퓨터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들어주시면서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7월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ERP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게 맞죠? 이게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것도 몇 번 했던 얘기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구성원은 임원으로만 구성해야 된다? 아니죠. 전사적으로 참여해야 되고요. 프로젝트 구성원은 TF팀 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수한 인재로 뽑아야 된다. 답은 3번. 경영층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4번 맞네요. 자, 2번. ERP 기능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투명 경영의 수단입니다. 맞고요. 다국적, 다언어, 다통화죠. 그래서 2번 이런 건 바로 찾아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계속 중복되는 문제들이니까 나머지 한번 읽어주시고요.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도 나온 김에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아웃소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웃소싱이라는 건 외주를 준다는 얘기죠. ERP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면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 맞고요.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한 지식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과 구축, 운영, 유지, 보수에 필요한 인적 자원 절약할 수 있죠. 시스템 구축 후에는 IT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아니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아웃소싱을 줬으면 커스터마이징도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꾸준히 업데이트 될 때마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4번 문제입니다. ERP 시스템 투자 비용에 관한 개념 중에 시스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계량한 비용, 이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건데 정의입니다. 정의. 누구의 정의예요? 그렇죠. 총 소요 비용이 정의다. 이거 나온 김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문제는 문제 은행식 문제입니다. 5번 클라우드 ERP 특징 혹은 효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되죠. 그 다음에 IT 관리, 자원관리 효율화와 관리 비용 절감, 얘도 맞습니다.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클라우드 ERP의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답은 3번. 여기까지 하면 ERP 문제 다 봤고요. 바로 수요 예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서비스의 수요와 그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과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산포도나 상관계수를 밝히고 그 관계를 선형 모형으로 만들어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그렇죠. 회귀 분석입니다. 나온 김에 지금 얘는 정의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이런 정의 문제들은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가 한 4-5문제 나오거든요. 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모른다 해서 시간을 뺏기고 그 다음에 암기하려고 노력하기보단 그냥 한번 읽어보고 이런 게 나왔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는 1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예요. 잘 나오지 않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냐? 만점 방지용 문제라고 부릅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총괄 생산계획 이런 거 맞춰주시면 되죠. 전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생산률의 조정, 그 다음에 고용 수준의 변동, 재고 수준의 조정, 하청 및 생산 설비 확장 및 축소가 있었죠. 답은 뭐예요? 그죠? 자재 품질 향상은 없더라. 맞출 것만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 자, 네트워크 계획의 일정 계산 중에 가장 이른 예정일 T2를 얘기하죠.
우리 TE와 TL이 있어요. TE는 정해진 그 납품 기일을 갖다가 맞추면서 가장 빨리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TE, 정해진 납품 일자를 맞추면서 가장 늦게 시작해도 납기일을 맞출 수 있는 건 TL이라 부르죠. 그래서 TL에서 TE를 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랙, 여유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얘는 최초는 0이고요. 그 다음에 T, 최초부터 최종 마무리 공정까지 갈 때의 앞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걸 얘기하죠.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 전진 패스. 전진 패스는 큰 거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꾸로 가는 걸 뭐라 했죠? 후진 패스라 했죠. 후진 패스. 얘는 작은 거 위주로 들어간다 했죠. 작은 거 위주로. 자, 그래서 전 단계에다가 소요 기간을 더해서 앞으로 가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전진 패스라 부르죠. 답은 2번. 그 다음에 가장 이른 예정일, 네트워크상에 한 작업이 개시되거나 완료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 맞고요. TE는 네트워크 최초로부터 전진해가면서 선행 단계의 그 소요 시간에다가 그 다음 단계의 소요 시간들을 합하면서 나간다 했죠. 나머지는 잘 설명하고 있네요. 자, 9번. 자, 우리 PRT CPM에서 가장 빨리 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 어떻게 활동할 건지, 무슨 작업인지, 프로젝트에서 어떤 내용을 수행할 건지를 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죠. 목적을. 그게 1번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뭐라고요? 주공정, 주경로 찾기입니다. 얘가 4번이에요. 그럼 1번과 4번, 나하고 다가 1번과 4번에 있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3번이야, 3번.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번 한 다음에 뭐예요? 모형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일정 계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주공정 작성하면 되겠죠. 순서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7월에 매출액은 10억이고 외부에서 가져온 돈이 5억이랍니다. 그럼 10에서 5를 빼주고 나누기 5명이서 100시간이죠. 5 곱하기 100시간 해주면 얼마? 그쵸, 100만원 나옵니다. 이건 뭐 공식이니까 요 문제도 몇 번 나왔었어요.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준 생산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MPS에서 BOM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 보실까요? APP라는 총괄 생산 계획에서 주 단위로 자르면 MPS가 됐고, MPS에서 그 부품을 소요를 뽑아내면 그게 MRP를 구하는 거죠. MRP에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BOM과 IRF가 들어간다 했습니다. 문제를 읽어볼까요? BOM을 작성한다? 아니죠. 잘못됐습니다. 총괄 생산 계획을 수립한 후의 계획이다? 그렇네요. 순서가 맞죠? 납기와 부품의 조달 기간을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APP는 품목 군에 대해서 소요량을 판단하는 거고요. MPS는 제품에 대한 소요량을 판단하는 거고, MRP는 부품에 대한 소요량을 판단하는 거죠. 제품에 대한 생산 시기와 수량, 얘도 맞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맞고 1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지수평활법입니다. 여러분들 지수평활법 공식 간만에 한번 적어볼까요? FT는 AT 곱하기 알파 더하기 1-알파의 F의 T-1 기억나시죠?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실제 판매량 29억 곱하기 0.2 더하기 0.8 곱하기 24억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계산기 두드리면 25억 원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기의 전략, 영문 약자로 기입하세요. make to stock은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물건을 내주는 거, 일반적인 마켓에서 사용하는 재고 관리 기법을 얘기하고요. ATO는 assemble to order죠. 반제품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가 조립해서 내보내는 거죠. 델 컴퓨터나 자동차의 옵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전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과라는 주문이 확정되면 원자재 가공 및 조립을 진행하며 주문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 이걸 뭐라 불렀어요? make to order라 불렀죠. 그래서 MTO라고 쓰시면 되고요. ETO는 뭡니까? 배나 항공기처럼 설계가 주문이 들어올 때부터 설계부터 들어가는 거죠. 요구사항이 틀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뭐라 부른다? ETO라 부른다. 자, 14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공정분석 기호를 옳게 짝지은 것은 원료 재료 부품 또는 제품의 양 또는 개수를 계량하여
그 결과를 비교, 여기서는 양을 판단한다는 얘기죠. 공정분석 기호에서 수량 검사는 네모입니다. 1번과 3번 둘 중에 하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품질 특성을 시험하고, 자, 품질은 검사에서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동그라미는 가공, 화살표는 운반, 기억나시죠? 역삼각형은 저장, 대기는 D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온 김에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스마트 TV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50명의 작업자가 6시간씩 5일간 1500대, 그러면 생산성은 1500 나누기 50명 곱하기 6 곱하기 5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 25에 1500이네요. 답은 1. 자, 에로공정 버틀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병목공정, 병목 현상을 의미한다. 작업시간이 가장 긴 공정을 의미한다. 이게 맞죠? 얘네 둘 맞네요. 전체 공정이 흐름을 막고 있는 공정을 의미한다. 그렇죠. 얘도 맞습니다. 전후 공정 크기가 다르거나, 그렇죠, 다를 때 생기는 거고요. 작업시간이 다를 때 생기는 거죠. 답은 4번. 자, 17번. GT에 대한 11가지 계산사항입니다. 11가지 계산사항 한번 볼까요? 흐름 생산, 다공정, 간판 방식, 소인화는 다공정이 되다 보니까 소인화는 적어진다는 얘기죠. 사람이 눈으로 보는 관리, 평준화, 준비 교체 작업이 빨라진다는 거, 품질 보증을 한다는 거, 표준 작업을 갖다 체크한다는 거, 자동화, 보건 및 안전을 얘기합니다. 11가지. 여기 없는 건 지금 뭐예요? 지능화는 없더라. 자, 18번. 이것도 예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죠. 정리, 정돈, 청소, 청결, 마음가짐 또는 습관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리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필요 없는 걸 버리는 걸 얘기하죠. 정리입니다. 정돈은 원래 있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다음에 쓸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는 쓸고 닦고 먼지를 제거해서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청소라 부르죠. 청결은 뭡니까? 청결은 정리, 정돈, 청소를 계속 꾸준히 해줌으로써 작업 환경을 깨끗하고 산뜻한 상태로 유지하는 걸 우리가 청결이라고 부르죠. 그럼 습관화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의 범죄를 몸에 익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건 지금 뭡니까? 청소가 지금 청결에 잘못 나왔죠. 청결 내용이 청소로 잘못 나왔다. 자, 19번. 자, 우리 공정관리 기능 3가지 계속 나오고 있네요. 계획, 통제, 감사 기능. 그래서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하는 거고요. 통제 기능은 여기 잘 설명하고 있네요. 계획 기능에 따라 실제 과정의 지도 및 조정, 결과를 계획하고 비교하고 측정하여 작업 배정을 수행하는 걸 우리가 통제 기능. 자, 그 다음에 밑에 실행을 했어요. 실행에서의 뭔가 원인이다. 분석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 거야. 그러면 그 계획과 실행을 비교를 분석하고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감사라고 부릅니다. 감사 나온 김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용률 문제, 이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우선은 이용 가능 시간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이용 가능 시간. 자, 기계 대수 4대 곱하기 4교대 곱하기 6시간 곱하기 5일 하면 얼마 나요? 그렇죠. 480시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계 불가동 시간이 있죠. 즉 실제 작업 시간을 빼줍니다. 실제 작업 시간을 구해주면 480 빼기 96시간이 되겠네요. 그럼 얼마나? 384시간이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용률은 384시간 나누기 480시간 하면 얼마? 그렇죠. 80%. 답은 8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생산 시스템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생산관리 도구로 결품 방지, 낭비 방지 목적으로 한 매의 종이에 현품표의 기능, 운반 지시의 기능, 생산 지시의 기능을 포함시킨 것을 의미한다. 자, 우리가 GT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었죠. 관리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그렇죠. 칸반이라고 불렀죠. 칸반. 원래는 간판이라고 부르는데 간판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판 하면은
뭐 앞에 있는 커다란 간판을 생각하는데 A4 용지 크기도 일본에서는 그 전달할 수 있는 용지를 갖다 간판이라 부르는 겁니다. 칸반이라고. 그래서 지금 칸반은 GT에서 통제 및 운영의 관리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칸반, 간판, 칸반 시스템 다 맞다고 해줍니다. 답은 칸반. 자, 그 다음에 22번 볼까요? 자재 소요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그다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재 소요 계획은 대표적인 푸시 시스템이죠. 푸시 시스템. 여기서 말하는 푸시 시스템은 뭐예요? GT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바로 찾아주시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과거에는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요. 요 소요량 구하는 문제 지금 10개를 생산을 하려고 한답니다. 얘를 그러면 A가지부터 볼까요? 얘 20개 곱하면 됩니다. 40개 160개, 그 다음에 여기는 480개, 그 다음에 여기는 40개가 되고요. B는 10개, E 10개, F 30개, 여기는 40개, C 20개, D 40개, E 40개, 여기는 200개네요. 그러면 480 더하기 200 더하기 40이죠. 이게 얼마나요? 720이 나오고요. 지금 현재 재고를 30개 가지고 있답니다. 30개 빼주면 690개. 간단하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24번. 능력 소요 계획에 필요한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요거 암기해달라 했었죠, 옛날에. CRP에 대해서 CRP에 필요한 요소 3가지. 뭐예요? 작업 공정 정보, 작업장 정보 상태, 발주 계획량 정보. 요 3개가 필요 자료고요. 판매량 관련 정보는 없다. 기억해주세요. 이건 그냥 암기입니다, 암기. 재고 유지 비용은 여러분 창고 비용이라 했었죠, 제가. 재고 유지 비용은 자본에 대한 기회 비용 1번 맞고요. 보관 비용, 재고 감손비를 맞는데 물품 수송비는 아니다. 얘는 뭐예요? 주문 비용에 들어가겠죠. 답은 4번. 그 다음에 EOQ 문제 한번 볼까요? EOQ는 공식 써볼까요? 루트 EDS 나누기 H는 PI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게 중간에 주문 비용을 구하라는 거니까 공식 그대로 200은 루트 2 곱하기 5000 곱하기 S 나누기 P 5000 곱하기 0.2가 되겠네요.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요거 풀면 얼마나 여기 200은 루트 10x가 되고 제곱하면은 양배에 사라지죠. 4만은 10x, x는 4000이 되겠네요. 이거 공식입니다.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자, 27번.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한글로 입력하시오. 순환재고, 안전재고, 비축재고 다 봤고요. 자, work in proc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work in process는 재공을 뜻하죠. 재공이라는 건 공정 중에 있다는 얘기고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흐름 중에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 파이프라인 재고라 했던 거. 이걸 뭐라 불렀어요? 우리가 수송 재고라 불렀죠. 한글로 쓰면 수송 중재고, 수송 재고라고 부른다. 수송 재고, 파이프라인 재고도 맞습니다. 자, 28번.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검사 항목이 적은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가 아니죠. 검사 항목이 적다는 경우에는 다 검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 검사가 바람직하다. 1번 잘못됐습니다. 이런 내용은 바로바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9번. 재료, 반제품 또는 제품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제출된 로트에 대해서 행하는 검사이다. 이것도 나왔던 거예요. 정의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자재가 일정한 규격에 맞는지, 원자재를 사왔잖아. 구매해서 가져온 거죠. 그럼 뭐라 불러? 수입이라고 부르지, 수입. 수입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30번. 측정치 유형 중에서 개수치에 대한 설명. 개수치는 하나하나 결점을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연속적인 건 계량치에 대한 내용이고요. 통계적으로 정규분포도 계량치에 대한 내용이고요. 개수나 결점 수로 측정할 수 있는 건 개수치입니다. 답은 3번. 4번도 계량치에 대한 내용이죠. 자, 31번. 일정한 크기 시료에 나타내는 결점 수는 C와 U가 있죠. C와 U가 있는데 우리 결점수 관리도 중에서 지금처럼 크기가 일정한 경우에는 C 관리도고요.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U 관리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C. 그 다음 DMAIC 단계가 있는데요. 정의, 측정, 분석, 개선의 단계입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기억해달라 하는 거 주로 용어들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파일럿 테스트 언제 한다고요? 여러분들 파일럿 테스트는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했었죠. 파일럿 테스트는 마지막에 언제 한다? 개선에서 한다. 개선에서 한다는 겁니다. 이거 다 외우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식시그마 단계가 원래는 MAIC 단계였는데 지금 DMAIC 단계로 넘어왔다 했죠. 그죠?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기억해 달라 했었는데 이 D 단계에서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뭐 critical to quality, 즉 품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갖다가 판단하는 건 무슨 단계? 정의 단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측정 단계는 프로젝트의 범위와 성과 지표를 구체화하고 시스템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는 단계. 분석은 말 그대로 개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단계를 분석 단계. 개선 단계는 파일럿 테스트하는 단계. 관리 단계는 뭐예요? 이전에 뭐 유지를 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전 사원에게 확산하는 단계를 우리가 관리 단계라 하죠. 이 내용도 마찬가지 틀리라고 낸 겁니다. 이거 생각이 안 나면 죽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공부를 해야만 주관식은 잘 써낼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서 4회차죠. 4차 7월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5월 거 3차만 풀면 생산이 끝나니까 생산 끝나면 바로 물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